대출금리가 또 인하된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 하락률입니다. 이게 오래 걸린 동안 시간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근래입니다. 1월에 들어서요. 1월에 들어서서. 상당금리가 무려 말입니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0.962%포인트입니다. 상당금리가. 엄청나죠. 실제로도 한번 볼까요? 지난 1월 6일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8.11%였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 현재 변동형 금리의 상단은요 7.148%입니다. 그러니까 0.962%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 가까이. 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도 지난 1월 6일 날은 5.08%였거든요. 그런데 1월 20일에는 4.6%까지 떨어졌습니다. 혼합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형도 1월 6일에 상단이 7.240%였거든요. 그런데 이 7%가 깨졌습니다. 여기는 6.850%입니다. 대출금리 7%대 없어진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7.240% 심지어 변동형은 8.11%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혼합형으로 봤을 때는 상단이 6.8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대출금리가 7%대도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단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혼합형이 4.82%가 1월 6일이었다면요. 1월 20일에는 4.3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이 떨어진 폭을 보면 0.48%입니다. 0.5%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0.5%면 빅스텝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빅스텝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1월 20일까지잖아요. 오늘이 1월 25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리가 나올 텐데 아마 변동형 금리도 7.148%지만 이것도 7% 이하로 지금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융당국에서는요. 대출금리 내려라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정치권에서조차도 대출금리 내려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1월 13일에 기준금리는 올렸어요. 3.25%인 기준금리가 3.5%까지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내린다. 어쩐지 이것은 시장 어떤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맞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거 맞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가 부채 폭발을 염려를 해서요. 대출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이 떨어지면서 영끌들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미 경매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요. 대출이 너무 비싸서 말입니다. 이자를 낼 돈이 없으니까 3개월 연체하면 은행에서는 뭐 당연히 경매로 넘기잖아요. 이게 임의 경매인데 임의 경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부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부채 폭발이 된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춰라 해서 시장경제 반시장경제 형태의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중의 어떤 기준금리는 올랐지만 반시장경제처럼 가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코픽스까지 꺾였습니다. 11월에 코픽스가 코픽스는 쉽게 말하면 은행의 자금 조달 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개 은행의 자금 조달 지수 뭐 이렇게 보면 1금융권입니다. 다.
11월 달에 4.34를 기록하더니 12월 달에 4.29까지 떨어졌습니다. 코픽스 금리 자금 조달 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행채라고 이야기한 채권 발행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 발행을 할 때 채권 발행 금리가 낮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코픽스가 떨어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금금리 이것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금금리도 떨어져야지만이 이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예금금리가 4%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1월 3일 버전이고요. 이미 말입니다. 1월 20일 버전까지 오면 이게 4%가 3%대까지 떨어진데도 수두룩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행이 이게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금융채를 발행해서 은행채를 발행해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많은 국민들에게 예금을 많이 독려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거든요. 정기예금이든 정기적금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리도 내려갔다. 이 말은 아무래도 가상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도 여러분 대출금리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의 압박이나 정치권의 압박은 계속될 거고요. 정부의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 어떤 정책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더 내려간다가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장 경제가 무너져도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금융은 산업의 핏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 때는 뭐 정부가 좀 통제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늘상 있어 왔고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위기 때는 금융을 통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를 내리면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도 경제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통화정책의 엇박자 이것은 시장을 더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서는요. 이게 상황이 나쁘면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억지로. 아니 장사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계속 끌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끌고 갔을 때 나중에 터질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이 맞아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펼치고 또 그 통화정책에 뒤따르는 경제정책을 정부가 펼치는데 이게 시장경제를 옥죄이는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 터질지 모르나 이게 결국 그 언젠가는 이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이 빚을 갚을 때 터질 때는 경제 전체가 골병이 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뭐 대출금리가 더 떨어지겠죠. 7%대 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게 엇박자, 시장경제의 엇박자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지금이야 급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엇박자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더 커질 거고요. 그 충격은 지금이 아닐지는 모르나 언젠가는 다가온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연명하는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